뭐? 그럼 그 적금 깬 돈으로 당신 동생 위자료도 물어주고 살집도 구해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당신과 나 우리 윤지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 그리고 그 청약된 아파트 대출 어떻게든 알아서 맞춰보자. 그 2억에다가 우리 전세금 빼서 합쳐도 대출을 한도 내에서 다 받아야 들어간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 2억 없으면 우리 못 들어가. 안 그래도 빚을 져야 할 판인데 어디서 그 2억을 더 받아. 매달 나가는 상환비는 생각도 안 해? 너는 네 동생 보금자리 구해줄 돈은 있고 네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냐? 아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애도 서울에 있어야 일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애들도 보고 싶어하고. 저는 그만 서러움에 감정이 폭발하여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정말 머리가 아파오고 기쁨과 설레임에 적금 만기만 기다려왔던 날들이 괴로움과 분노의 눈물이 되어 돌아왔죠.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득바득 돈 모으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아이 치료에나 더 신경 쓸 걸 싶으면서 정말 좋은 집에서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고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허황된 꿈을 꾼 것인가 싶었고 그리 큰 평수도 아닌데 그것보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팔자인가 싶은 게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하고는 계속 얘기를 해도 저는 집 날리기 싫으면 다시 2억 맞춰서 가지고 와라. 남편은 이미 줘버린 거 어쩔 수 없다. 매지한테 위자료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줄 것 같냐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밤을 꼬박 새고 결국 상담 예약 다 취소하고 직장에 연차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댁은 강화도에 있는 한적한 시골이에요. 정말 집 밖으로 나가면 논과 밭만 있고 집들도 띄엄띄엄 옛날 한옥집들로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당 평상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더라고요. 양이 많은 거 보니 어머님이 부업으로 하시는 거 시누이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이 눈앞에 훤히 보였어요. 아파서 병명도 모르고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한의원 다녀도 낫지 않는다는 몸 상태는 정말 쌩쌩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으니 기운도 펄펄 나신 것 같고요. 시누이의 얼굴을 보니 정말 마늘을 다 시누이 머리 위에 엎어놓고 싶었어요. 사고 쳐서 오빠 가정을 박살 내놓고 태연이 엄마와 저렇게 앉아 수다 떨면서 마늘 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다짜고짜 시누이에게 다가가서 아가씨, 오빠가 아가씨 합의금 준 돈 어떡하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돌려주세요. 저희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시누이는 저를 꿈뻑꿈뻑 쳐다만 보고 있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니 얘가 왔으면 먼저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팔 걷어붙이고 앉아서 마늘을 까던 부엌에 가서 뭐라도 내오던 해야지. 다짜고짜 와서 돈 내놓으라니 이게 무슨 경우야. 어머니,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아가씨가 이혼하면서 그이가 위자료 물어줬다면서요. 그 돈 어떤 돈인지 한번 물어나 보셨어요? 내 아들이 자기 동생 도와주겠다고 지 돈 쓴 건데 니까지 게 뭔데 와서 난리야? 어? 어머니 아들 돈이요? 그거 제 돈이기도 해요. 같이 벌어서 같이 모았으니까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10년 적금 부은 거 다음 달 만기만 기다렸던 돈이에요. 그거 한 달을 못 참아서 어머니 아프다는 핑계 대고 적금 깨서 아가씨 위자료 해줬다고요. 그리고 아가씨 오빠한테 집도 구해달라고 했어요. 언니, 그 돈이 다 언니가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같이 모았다면서요. 그럼 우리 오빠 돈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저도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살아요? 서울에 있어야 애들 교육도 시키고 저도 일을 하든가 하죠. 그러니까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요. 그이가 좀 이자료 돌려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라고 저한테 대뜸 달라고 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 대가리에 채식 좀 채웠다고 시대갈기를 우습게 하네.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삿대질을 하면서 카랑카랑하게 소리 지르는 동네 확성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주 건강하신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네요. 근처 이웃들이 문 밖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왔는지 서성거리면서 모여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했어요. 누가 더 쪽팔린지 한번 보자고요. 어머니 딸이 바람나서 사고친걸 왜 그동안 제가 뼈 빠지게 벌어모은 돈으로 수습해야 돼요? 바람질한 건 어머니 딸 아니에요? 어머니 자식이 싼 똥은 어머니가 치우시던가 해야지. 왜 그걸 오빠들로 치우게 하고 저까지 피해를 주세요? 하니까 대문 밖에서 주민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식했는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고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여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암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어. 그럼 얘 살 집은 진수한테 얘기 안 하마. 너도 이거 사. 바로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가. 친구 집이든 고시원이든 어디든 가서 취직부터 하던가. 엄마, 나 혼자 어디서 살라고. 오빠가 집 해주면 애들도 데려올 수 있도록 할 거란 말이야. 애들 아빠한테 양육비 받으면 일 안 하고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데 오빠가 집만 해주면 되는데 하면서 저는 순간 정말 양심은 있는 사람인 건가 싶어서 잠시 벙쳤어요. 아가씨, 지금 오빠한테 집 얻어달라고 하는 게 애들이랑 살면서 양육비 받으면 편하게 살려고 집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언니, 제가 경력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나이 40 다 돼가는데 이 나이에 어딜 취직해요. 애들도 아직 어리니까 제가 돌봐야 되고요. 방법이 양육비밖에 없잖아요. 저도 살아야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오고 뒤에서 대놓고 아가씨 욕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대문으로 가서 뭐 구경 났어? 남의 가정사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야 당장들 꺼져 하면서 쫓아내더라고요. 후일담이지만 그 후 어머니는 40년 넘게 살아온 그곳을 떠나시게 됐어요. 시골분들 오랫동안 한 동네 살아서 가족같이 잘 지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님은 동네 왕따가 되면서 욕먹고 딸의 불륜녀라는 소문이 돌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더래요. 암튼 저는 시누이의 소시오패스격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가씨, 저와 윤지 아빠가 지난 10년 동안 구두쇠처럼 돈 모아서 겨우 마련한 집 입주 앞두고 아가씨 때문에 손해보면서 적금도 해지했어요. 우리야말로 얼마 후에 전셋집도 빼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당장 그 돈 없으면 우리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나는 손해볼 수 없어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버티고 돈 모았는데 아가씨 일이니 아가씨가 대출을 받든 아가씨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선처하든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 돈이나 돌려줘요. 라고 했더니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야야 윤지 엄마 역거정 와서 행패 불리고 난리다. 아주 그냥 동네 망신은 다 시키고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서는 시엄마랑 시누이한테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든 네가 데리고 가든 저것 좀 치워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이 왔어요. 저에게 신고 들어왔다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양쪽에서 저를 데리고 끌고 가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행패 부리는 게 아니고요. 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대체 누가 신고를 했어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했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혼이 나간 듯 터덜터덜 경찰차에 올랐어요. 난생 처음으로 경찰차 타본 것 같아요. 몇 시간 후에 경찰서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보자마자 열이 뻗쳐서 달려가서 뺨을 후렸어요. 남편은 남들 앞에선 세상 좋은 사람인 척 오로지 자신의 모든 건 가족분이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집안일 한번 도와준 적 없고 아이와 단 한 번도 놀아준 적도 없는 그냥 소파와 침대에서 한 몸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데 소파는 남편이 하도 누워 있어서 아예 남편 체형에 맞게 푹 꺼져 있을 정도였거든요. 단 한 번도 아이 상담센터도 데려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가 때린 뺨을 손으로 감싸며 당신 괜찮아? 그러게 요즘 너무 예민하다 싶었어. 이 시간까지 여기 있으니 윤지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장모님께 겨우 맡기고 윤지가 나한테 안 떨어지려고 울며불며 한 거 겨우 달래고 당신 데리러 왔는데 나 늦게 왔다고 지금 화났어?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건 뭐 남매가 쌍으로 정상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황당해하자 남편은 경찰들에게 저희 와이프가 예민한 성격인데 시댁에 뭔가 오해를 하고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면서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세상 착한 사람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고 내리고 나가는데 정말 이런 사람과 10년 넘게 살 맞대고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았어요. 이 소름 끼치는 사람과 시댁 인간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죠. 돈만 돌려받으면 바로 이혼 준비해서 제 인생에서 남편을 빼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시간이 늦어서 아이는 친정에 하루 맡겨 재우기로 하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대판 싸우기도 했고 시댁 가서 쌩 난리를 치기도 했고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아직 한 가지 안 해본 방법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남편을 달래보기로 했어요. 당신은 그 돈 어떻게 모았는지 잊었어? 우리 정말 힘들게 모았잖아. 당신도 그동안 갖고 싶은 거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참았었고 우리 차 지금 얼마나 많이 탔는 줄 알아?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고물차 지금까지 잘 타고 다녔잖아. 나는 우리 새 집으로 이사가면 돈 다시 모아서 당신 멋진 차도 사주고 싶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왔는지 당사자인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그 고생을 다 뒤로하고 당신 시누이부터 챙길 생각을 해. 내가 정말 부탁할게. 꼭 부탁할게. 제발 우리가 결혼하고 함께 세운 목표였던 새 보금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줘. 제발 부탁해. 정말 울면서 부탁한 것 같아요. 사실 간절하기도 했어요. 제 오랜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말이 제 마지막 간절함마저 끝내 끊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미안해.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서영이 정말 빈털터리로 나왔어. 매일 애들 보고 싶다고 나한테 울면서 전화한다고. 나는 서영이가 매즈한테서 아이 데려오고 같이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럴 거면 얘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 일단 서울로 오고 싶어 하니까 가까운 경기도라도 집 얻어주면 아무렴 애들과 살 건데 뭐라도 하지 않겠어? 내 동생이니까 나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 당신은 윤지 없이 살 수 있어? 아이와 엄마가 같이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서영이네 애들 아직 어려서 엄마 손길 필요한데 얼마나 엄마를 찾겠어? 그럼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어차피 아가씨 일하게 되면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럼 어머니가 봐주시면서 아가씨 일하고 그러다 애들 학교 들어가면 도심으로 나가던가 하면 되잖아. 그 시골에서 절대 못 살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거기서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차 타고 20분은 가야 되는데 너라면 거기서 또래 애들도 없는데 애들 키우고 살고 싶겠어? 그러더니 답답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더라고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멍하니 지냈어요. 직업이 상담사이기에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상담해줘야 하는 직업인데
제 일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엉망이니 아무런 말도 들어오지 않고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당분간 휴직을 하기로 하고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신우이 집 얻어준다고 했던 돈마저도 탈탈 털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신우이가 바람났던 사람이 글쎄 남편 직장 동료였더라고요.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다지만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됐을까요? 남편 직장이 신우이네 집에서 좀 가까운 편인데 퇴근하고 직장 동료와 신우이 동네에 있는 번화가에서 종종 술자리를 하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가끔 남편이 신우이 남편 늦게 들어오는 날 전화해서 같이 나와 술자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지나가다가 보여서 합석하게 됐는데 그 후로 몇 번 그렇게 만났는데 그때마다 신우이가 자기 혼자 나오기 좀 그렇다고 동네 친한 엄마와 같이 나오겠다 하더니 동네 단짝 친구로 지내는 여자와 그렇게 넷이 자주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남편 직장 동료와 신우이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그 사실을 신우이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안에 만회할 때 그때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본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시어머니에게는 충격받을까봐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남편에게만 털어놓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상 남편도 책임감을 느끼고 적금까지 깨서 신우이를 도와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통보를 했네요.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는 듣지도 않더니 제가 이혼하자고 통보하니 그제서야 뭔가 느꼈는지 한동안 매달리더라고요. 제일 치사하게 했던 게 아이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였어요. 아이가 조용한 ADHD인데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이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 우리가 헤어지면 아이도 혼란스러울 텐데 심리상담가 입장에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냐면서 물고 늘어지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알아서 내 자식 키울 테니까 너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네 동생이나 잘 키우고 살라고 해버렸네요. 이혼 소송은 물론 재산 횡령죄로 고소했고 제 요구사항은 재산 분할 및 10년 동안 적금으로 가질 수 있었던 돈 2억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합의금, 양육권, 그리고 2억까지 모두 줘야 됐죠. 저는 그저 앞으로 제 아이와 잘 살 생각만 해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우이는 합의가 안 됐고 저한테 고소당한 것까지 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쓰러지셨어요. 고향을 떠나 남편과 같이 작은 집 월세로 살고 있는 아들, 딸 다 이혼하고 딸은 구치소까지 가니 정말 갑자기 쓰러지더니 지금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줄 수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줬어요. 그 2억까지 물어주게 됐는데 대부업 대출까지 다 끌어서 2억을 맞춰주게 됐죠. 저는 그 후 드디어 들어가고 싶었던 그 집으로 입주하게 됐어요. 그 2억에다가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하니까 그래도 대출을 좀 끼고 들어오긴 했지만 상환하면서 지내기 충분했고요. 직장도 가까워서 아이 케어하면서 생활하기 좋더라고요. 아이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일 게 없을 만큼 보통 아이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빠를 찾긴 하는데 핸드폰을 사줬더니 영상통화로 얼굴 보고 통화하더라고요. 근데 평소 잘 놀아준 아빠는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보고 싶거나 하진 않나 봐요. 저는 앞으로 또 돈을 모아서 이번엔 우리 아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